안녕하세요. 뒷이야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29세 주부 김미선님의 사연입니다. 미선님은 결혼 3년 차로 평소 시어머니와 그럭저럭 지내는 사이였는데요. 추석 제사 준비를 도우러 시댁에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본 것은 미선님의 사진들이었어요. 그것도 미선님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 뒤에 적혀있던 메모였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변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연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미선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선님은 3년 전에 남편 재훈 씨와 결혼했어요. 재훈 씨는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아끼는 분이었다고 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그럭저럭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재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미선이도 예쁘고 착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선님을 반겨주셨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선님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 거예요. 미선아, 어제 친구들이랑 카페 갔었지? 그 파란색 원피스 어디서 샀어?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 파스타였지? 미선님이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은 일들을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드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재훈이한테 들었나 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확인해보면 나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님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실까? 혹시 나를 따라다니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선님이 외출할 때마다 꼭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누구랑 만날지까지 자세히 캐묻곤 하셨어요. 미선아, 오늘 몇 시에 나가? 누구랑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 몇 시에 돌아와?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거야?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올해 추석이 되었어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고 미선님도 제사 준비를 도우러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미선아, 고생이 많아라고 하시면서도 유독 미선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미선아, 제사상 차리는 거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우리 집 제사 방식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나물은 이쪽에 놓고 저 과일은 저쪽에 놓아야 해. 미선님은 성실하게 도왔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과일 깎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선님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미선아, 화장실 가. 나도 같이 가야겠다. 미선아 아직 안 나왔네. 괜찮아? 심지어 미선님이 잠깐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어디가? 내가 대신 사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님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왜 이렇게 저를 감시하시는 걸까? 그런데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셨어요. 미선아, 잠깐 나갔다 올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절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알겠지? 마지막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실까요? 미선님은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회사 야근 때문에 늦게 올 예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미선님은 계속 제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아래층 화장실이 사용 중이어서 2층으로 올라갔죠. 2층에는 시어머니 방과 남편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 있었어요. 미선님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우연히 시어머니 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방이었는데 그날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이 열려 있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책상 위에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고 미선님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 미선님의 사진들이었거든요. 미선님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을 때 사진, 심지어 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진까지 모두 미선님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그것도 수십 장이나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 뒤에 적혀있던 메모였어요. 2024년 8월 15일 마이너스 친구들과 카페, 너무 시끄럽게 웃음. 2024년 9월 3일 마이너스 백화점에서 비싼 옷 구경, 사치스러움. 2024년 9월 10일 마이너스 택시 타면서 스마트폰만 봄. 예의 없음. 시어머니가 미선님의 일상을 몰래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선님은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더 끔찍한 것들이 나왔어요. 미선님의 일정표가 적혀있는 수첩이었어요. 월요일 마이너스 마트 장보기 오전 10시, 화요일 마이너스 친구 만나기 오후 2시 강남역, 수요일 마이너스 병원 검진 오후 4시, 목요일 마이너스 헤어샵 오후 3시,
커트 염색, 금요일 마이너스 친정 방문 오후 1시. 미선님의 모든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미선님이 말하지 않은 일정들까지요. 심지어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수첩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재훈이가 변했다. 예전에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결혼 후 달라졌다. 매일 미선이 편만 들고 엄마는 뒷전이다.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선님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더 끔찍한 건 미선님의 개인정보까지 적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부모님 연락처까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실까? 그리고 별도의 파일에는 미선님의 친구들 정보까지 있었어요. 이름, 전화번호, 직장, 심지어 연봉까지. 김지연 마이너스 회계사, 연봉 4,500만 원, 미선과 대학 동기. 박수진 마이너스 간호사, 연봉 3,800만 원, 미선과 고등학교 동창. 정말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미선님 주변 사람들까지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미선 제거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재훈이와 갈등 유도 완료. 2단계 마이너스 친정 부모와 관계 악화 진행 중. 3단계 마이너스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들기 계획 중. 4단계 마이너스 이혼 유도. 5단계 마이너스 만약 안 되면 직접. 5단계 뒤에는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칼 모양의 그림과 함께 사고사로 처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선님은 그 순간 정말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래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온 거예요. 미선아, 나왔어. 미선님은 급하게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화장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2층에 있어? 네, 화장실 이용하고 있어요. 미선님은 일부러 물 내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왔어요. 제사 준비 계속하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평상시와 똑같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 많아. 하지만 미선님은 이제 그 웃음이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온 후 미선님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미선아,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미선님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자 남편도 경악했어요. 이게 진짜야?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요. 경찰이 시어머니를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첫 번째 며느리에게 비슷한 짓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하고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선님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선님의 일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재 시어머니는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미선님과 남편은 별거 중이라고 해요. 미선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과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만약 그날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징조가 있다면 꼭 주의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미선님처럼 대처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